자, 현대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영화 상영 전 애국가를 들을 때 화면에 비치며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과 현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입니다. 부정적,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제재는 시와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주제는 항상 별표죠.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이 좌절감은 어디에서 오냐? 마지막 년에 주저앉는다. 여기 이 부분에서 올 거예요. 냉소적인 어소예요. 크, 쳇. 반어적인 표현을 쓸 겁니다.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좌절감을 강조할 거예요. 주저앉는다고. 애국가가 나올 때의 배경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저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애국가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죠. 1980년대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는 화면 속에 나오는 새떼들의 비상을 보며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결국 떠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관람 속에 불이 묻은 껌껌한 극장은 바로 암울한 현실, 극장은 현실을 대표하고 삼천리 화려강산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따라서 일제히 부동 자세를 취하는 관객은 군사 독재 하에 맹목적인 삶을 따라야 했던 당대의 민중들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한 사람인 화자는 삼천리 화려강산 줄지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극장 화면의 새떼를 보면서 한 세상 떼어매고 나도 어디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그 소망도 잠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끝 구절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리에 앉고 주저앉고 더 큰 좌절감에 빠져듭니다. 부정적 현실에서 소망만 있지 내가 그걸 실현할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너무 좌절감 느끼지 않겠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냉소적 오저라고 이야기를 했죠.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냉소적인 오조. 이 시의 화자는 극장에서 애국가를 경청하며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의성어는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한다. 애국가는 우리의 현실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니까 현실에 순응하며 지내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데 이러한 강요에 대해 비판적인 냉소적 어조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애국가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국가의 역할은 중요한 편입니다. 애국가 울려 퍼질 때의 배경화면은 평화롭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아이러니를 느낀다. 애국가 울려 퍼질 때의 화면 속 풍경은 실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공감.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화자의 어소는 비판적이지. 다시 말해서 애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잘 살펴보면 꾸며낸 현실, 어리석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우민화 정책에 의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언제였길래 80년대 광주 민주화 이후 군사정권의 포갑적 정치 속에 갈등과 억압을 겪어야만 했었던 시절, 이 시가 쓰여질 당시 작가는 현실에 대해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그것을 이러한 시로 표현해내었다. 라는 것들 너무 용감하시지 않아요? 앞부분으로 넘어와서 시작해 볼게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영화가 시작된다라는 거니까 영화관이라는 거고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될 거고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깜깜해지잖아요.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줍니다. 시작되기 전 우리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일제히 획일성 바로 이런 것도 군사 문화의 잔재지. 일동차렷 애국가를 경청한다. 정말 열심히 경청 자세히 잘 듣고 있을까? 아니겠지. 당연히 반어죠. 삼천리 화려강산 어디 속의 모습? 애국가 속의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이것은 어떻다? 우리의 현실과 대비가 됩니다. 현실과 대비되니까 삼천리 화려강산 역시 반어지.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던 흰 새떼들이 부럽다. 니들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모 흰 새떼들 동그라미 둘이 서로 달라요 라고 하면서 대조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크크크 인간들 멍청이들 니들은 자유롭지도 않지 우리보다 니들이 나은 게 뭐냐 라면서 냉소적인 태도. 1열, 2열, 3열 횡대로 획일화된 모습 역시 이것도 군사 문화의 잔재.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자기들의 세상은 자유로우니까 좋은 데겠죠. 이 세상은 떠나가고 싶은 데니까 부정적인 데겠지.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럼 이 세상 밖은 좋은 자유가 있는 곳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나? 아니요.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어떻게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인 건 확실해요. 문제인식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 하지만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면 하고 소망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가 끝납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민국 영원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니들은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희생해야 한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강압적인 주문 바로 군사 독재의 억압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 각자 자리에 앉는다. 어떻게 앉는다? 털썩 주저앉는다. 결국에 우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확인해 봅시다. 1번 이 시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 민중을 계몽하려는 지식인 풍자하는 거는 아니죠. 답은 1번 조국애를 강요하는 군사정권 비판하고요. 자유가 상실된 억압적인 현실 풍자하고요. 획일화된 문화 권력 풍자하고요. 우민화 정책 펼치는 정치 세력 풍자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다음은 80년대에 시행된 겁니다. 기억의 기능과 가장 다른 것은 기억은 시 앞에 나와 있는 애국가예요. 기억의 애국가는 애국심을 강요하는 현실. 1번 대한뉴스.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뉴스. 첫 소식은 반드시 대통령의 일정을 보여준다. 우리 각하께서 어쩌고 저쩌고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기, 애국심 어쨌든 강요하는 거죠. 국기 하강시, 저녁 일정 시간이 되면 전국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 반드시 멈춰져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라. 국가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해라. 애국심 강요지. 국민교육 헌장, 국민의 윤리와 정신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외웠습니다. 뭐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뭐 이딴 얘기 있었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 애국심을 갖는 건 좋지. 근데 그거를 왜 니들이 강요하냐 이거야 이 독재자들이. 민방위 훈련 매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훈련이에요. 애국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답은 4번. 건전가요.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마다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수록했어요. 앨범 앞 뒷면 A, 뭐가 그런 거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앨범을 낼 때 건전가요. 뭐 금연,
공부합시다. 서울은 아름다워. 아, 대한민국.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었어요. 결국엔 좋은 이야기, 현실에 만족하고 대한민국 현재는 아름다워요. 이러한 주제로 노래를 하나씩 넣었어야 했었었다. 결국 애국심 강요하고 현실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독재자들의 행태였었지. 어쨌든 애국가하고 기능이 다른 건 4번. 밑에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니은은 누굴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길이 보전해라. 애국심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겠다.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끝났고요. 끝났으면 영화 이제 곧 시작이 되겠지. 애국가가 나올 때의 배경 아름다운 현실 사실은 허구적인 이상세계 나쁘지는 않죠. 허구적인 이상세계 애국심을 강요하는 거지 허구적인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그 다음 애국가 끝나면 자리에 주저앉아야 되니까 좌절에 빠지는 계기가 된다. 맞고요. 3번의 답은 4번 됐고 밑에 나와 있는 4번 새들이 날아가면서 끼로 낄낄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의 현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에 담긴 시적 화자의 태도 가는 어디에 있을까? 주저앉는다, 날아갔으며 어쩔 수 없이 좌절감을 드러내줍니다. 주저앉는다. 가에 드러나 있는 거는 주저앉는다.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있으나 어떻게? 좌절감만 느낄 뿐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지. 수고했어요.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날게요.